그러면 안경 렌즈의 반사 방지 코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경 렌즈의 멀티 코팅. 그래서 외부 물체로부터 렌즈로 향하는 빛은 먼저 렌즈 표면의 코팅막 전면에서 대부분 굴절하여 투과되지만 일부는 반사가 일어난다. 또 코팅에서 굴절하여 렌즈에 투과하여 진행하지만 일부는 다시 반사되어 2차 방사광선을 만들어진다. 여기서 1차, 2차 방사광선은 동일한 물체에서 시작된 빛들이기 때문에 산호 간섭할 수 있다. 요거는 앞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렌즈가 있을 때 그 위에 코팅을 이렇게 입혔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여기서 반사되는 1번 빛, 그리고 여기서 통과했지만 여기서 통과돼서 여기서 반사되는 이 2번 빛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번 빛과 이 2번 빛은 동일한 물체에서 시작된 빛이기 때문에 서로 산호 간섭이 가능하다라는 그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기서 1차, 2차 방사광선은 동일한 물체에서 시작된 빛들이기 때문에 산호 간섭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차, 2차 방사광선의 위상 중 골과 마루가 일치하게 되면 상세 간섭에 의해 반사광선이 없어진다. 이게 아까 말한 이제 안경 렌즈의 반사 방지 코팅의 원리이죠. 1차, 2차 반사광선을 서로 상쇄시킨다. 이게 기본 원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반사광선이 상쇄되어진다는 것은 방사광선이 모두 렌즈를 투과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만큼 렌즈의 빛 투과율이 증가하게 된다. 이 말은 즉슨 이제 반사를 방지시키면 그만큼 빛이 많이 투과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좀 더 좋은 거다. 반사가 적을수록 좀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서 했던 원리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1차, 2차 광선은 똑같은 빛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동일한 물체에서 나왔던 빛이기 때문에 상호 간섭을 할 수 있고, 그게 상쇄가 되는 걸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 상쇄가 되어 반사 광선이 없어진다는 것은 렌즈가 그만큼 빛 투과율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안경 렌즈에서 반사 방지를 위한 코팅은 앞서 언급한 코팅막의 위상 조건, 그리고 진폭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피막을 형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위상 조건은 제가 어떤 거랑 관련이 있다 했죠? 이건 두께. 진폭 조건은 굴절율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정리 한번 해본 거고, 이러한 반사 방지용 코팅 재료로 대표적인 것은 MgFe, 브라마그네슘.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브라마그네슘. 그리고 SiO, 뭐 일산화실리콘, 아니면 CeO2, 일산화세륨, 이산화세륨. 그리고 THF4, 이거는 브라토륨, ZrO2, 이산화지르코늄, 뭐 Al2O3, 산화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MgFe가 왜 중요하냐면, 이 브라마그네슘은 보통 단일 반사 방지 코팅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해드렸는데, 방사 방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좀 여러 겹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좀 더 좋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단일 소재, 그러니까 단일로 반사 방지 코팅으로 사용하는 게 이 MgF2 브라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일 소재로 좀 쓰인다라는 것을 같이 외워주시고, 다른 종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사실 조금 외워주시면은 당연히 문제 푸는 데는 조금 더 유용할 거예요. 간혹 이제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코팅은 이제 주로 여러 겹으로 하지만 단일 소재로 하는 것은 이 브라마그네슘 MgF2, 요게 이제 단일 소재로 쓰인다 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안경 렌즈의 멀티 코팅에 사용되는 종류에 대해서 조금 나오고, 그 뭐 화학식이나 용융 온도, 굴절률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경 렌즈의 멀티 코팅이라고 불리는 거. 생각보다 이 안경원 가시면 요거 렌즈는 멀티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는 데가 많아요. 일반 멀티 코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 한 층의 방사 방지 코팅을 통해서 반사를 방지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는 상당히 제한된다. 이제 빛의 파장 범위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4분의 1 정도 되면 상쇄가 된다고 했잖아요, 두께가. 근데 그게 이제 한 층으로 되어 있으면 빛의 파장 범위는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차단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범위의 파장에서 반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층으로 코팅을 하여야 한다. 이제 단일로 하는 거는 MgF2, 브라마그네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단일 소재는 MgF2 브라마그네슘인데, 여기에 아마 하면은 반사율이 한 1.3% 정도 될 거예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안경 렌즈에서는 3개에서 7개 층으로 코팅을 많이 합니다. 반사 방지 코팅을. 그래서 멀티 코팅이라고도 불린다. 그래서 저는 이 안경 렌즈가 조금 반사가 덜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마 안경원에 가시면 그냥 기본적인 멀티 코팅으로 하시면 그 반사가 조금 방지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멀티 코팅이라는 것 자체가 방사 방지 코팅인데 이제 한 층으로는 제한되기 때문에 좀 여러 층으로 이제 코팅을 해서 멀티 코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 크라운 유리에 이제 멀티 코팅, 그러니까 방사 방지 코팅을 하는 거를 나타낸 건데, 이 크라운 유리에 이제 여기 브라마그네슘이 있죠. 뭐 브라마그네슘 같은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위상 조건과 집폭 조건을 만족하는 3개의 코팅막을 형성을 해서 이제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보시면은 지금 가시광선의 반사율을 일단 뭐 일반적으로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정도라고 보는데 500에서 600대 파장에서는 반사율이 1% 이하로 줄인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크라운 유리라는 그 재질에 브라마그네슘 등 뭐 이런 것들을 코팅을 하면 이제 위상 조건이나 진폭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이렇게 코팅을 하면 반사율을 줄일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경 렌즈의 적절한 방사 방지 코팅막은 상쇄 간섭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줄일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방사 방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렌즈에 의해 발생하는 유령상에 의해 깨끗한 시야를 얻을 수 없게 된다. 또 렌즈면에서 반사로 인하여 안경 착용자의 눈이 가려져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보면 조금 편할 거예요. 빛이 이제 막 퍼지고 반사가 되면서 이제 유령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볼 때 이렇게 상대방의 눈이 가려지면서 상대방한테 이제 불편감을 좀 줄 수 있다, 불쾌함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사 방지 코팅, 이 안티 리플렉션 코팅이라고 하고 AR 코팅이라도 하는 거를 이제 뭐 크라운 렌즈와 고글절 렌즈와 CR39 렌즈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혹시 아까 저희 배웠을 때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에서 크라운 렌즈의 반사율이 몇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때는 제가 이제 반사율이 4%라고 했습니다. R은 NG 플러스 1분의 NG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해서 이거 계산했을 때 4% 정도 나왔었는데, 여기 이 CR39 렌즈 보시면 반사광이 8%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렌즈의 전후면 값을 이제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크라운 렌즈도 제가 4%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기 지금 8%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고글절 렌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글절 렌즈일수록 반사율이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글절 렌즈는 1.710 701이라고 적혀 있는데, 요거는 아까 그 반사율을 구하는 공식을 하면은 이제 한 6.7% 정도 나와요. 6.7% 정도를 반사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양면을 더하면 13% 정도 나올 거고, 기본적으로 고글절일수록 반사율이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다층막, 그러니까 코팅을 여러 겹으로 하면 반사광이 0.4, 0.7, 0.15, 1.5 이 정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글절일수록 반사 방지 코팅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반사광이 원래 13%나 됐는데 0.7까지 확 더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고글절 렌즈가 반사 방지 코팅이 조금 더 좋고, 다층막 코팅 렌즈가 단층 코팅보다는 반사광을 줄이는데 훨씬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될 게, 고글절일수록 반사율이 크구나, 그러기 때문에 이 코팅을 했을 때, 반사 방지 코팅을 했을 때는 고글절이 효과가 더 좋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단층막 코팅 렌즈보다는 다층막이 반사광을 좀 많이 줄여서 투과가 더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사 방지 코팅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을 저희가 배울 거는 하드 코팅. 하드 코팅이라는 거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코팅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하드, 좀 단단한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렌즈가 좀 단단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유리 렌즈보다는 최근에는 플라스틱 렌즈가 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플라스틱 렌즈가 유리 렌즈에 비해 가볍고 내충격성이 우수하지만, 단점이라는 것은 표면 경도가 낮아서 쉽게 흠이 생긴다, 스크래치가 잘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레진 표면에 고경도 물질로 코팅을 하게 되는 게 하드 코팅이라고 합니다. 하드 코팅은 말 그대로 스크래치가 좀 덜 나게, 플라스틱 렌즈의 내구성을 좀 더 높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스크래치를 덜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렌즈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겠죠. 하드 코팅막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먼저 렌즈면에 잘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코팅이 되려면 렌즈랑 잘 붙어야겠죠. 그리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하드 코팅은 일단은 렌즈가 생산하고 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코팅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에 하는 코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이 안티 리플렉션, 그러니까 방사 방지 코팅을 입혀 있는 거죠. 하드 코팅 위에. 그렇기 때문에 AR 코팅막이 잘 밀착되도록 안정성이 높아야 한다. 그리고 AR 코팅과 화학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충분한 신축성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경도와 두께를 가져야 한다. 이런 게 이제 하드 코팅막이 갖춰야 할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드 코팅의 재료는 크게 유기 코팅제와 무기 코팅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기 코팅제로는 멜라민, 아크릴, 혹은 우레탄 등이 있고, 대표적인 무기 코팅제는 실리콘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는 실리콘이 포함된 화학 종합체인 폴리실록산을 이용하여 유무기 하이브리드 내마모성 코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산업체에서는 실리콘 코팅이 알려져 있다. 하드 코팅 재료는 유기 코팅제, 무기 코팅제로 나뉘고, 유기 코팅제는 멜라민, 아크릴, 우레탄 등이 있고, 무기 코팅제는 실리콘계가 중종을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플라스틱 렌즈에 대해서는 실리콘이 포함된 화학 중화체인 폴리실록산을 이용을 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드 코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의 내마모성, 그러니까 스크래치가 잘 나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주는 거죠. 내마모성이 안 좋다는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코팅 방법으로는 침지법이 있습니다. 디핑, 말 그대로 디핑하는 거죠. 담갔다가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코팅시킬 렌즈를 용액 안에 침지, 담근 후에 빼낼 때 렌즈 표면의 여분의 코팅액이 얇게 도포되고, 이를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코팅을 한다. 생각만 해도 사실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조작이 간단하고 코팅 용액의 낭비가 적으며 제품 전체 표면을 코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건조시키는 방법은 좌회선 램프 또는 오븐에서 열적인 방법으로 건조하여 경화시킨다. 이런 하드 코팅은 침지법을 쓰는데 렌즈를 용액 안에 침지를 한 다음에 빼내고 좌회선 램프나 오븐에서 열적인 방법으로 그걸 건조시키는구나, 그게 이제 하드 코팅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드 코팅한 렌즈는 염색, 착색과 같은 방법으로 렌즈에 착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코팅한 후에 염색이 가능한 거예요. 색을 넣는 게. 그리고 이 하드 코팅 위에 방사 방지 코팅을 하게 되는데, 반사 방지 코팅을 하면은 염색이 힘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드 코팅이 가장 기본적으로 렌즈가 나오자마자 하는 코팅인데, 그 하드 코팅만 한 후에는 염색이 가능하고요. 염색이나 착색이 가능하고, 이제 하드 코팅 위에 방사 방지 코팅을 해 버리면 그 위에는 이제 염색이나 착색 같은 방법은 조금 힘들다,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 기본 렌즈에다가 하드 코팅을 하고, 이제 다층으로 방사 방지 코팅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이제 필요에 따라서 김서림 방지 코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하드 코팅도 끝이 났어요. 그래서 하드 코팅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플라스틱의 단점인 내마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코팅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코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재료는 유기 코팅제와 무기 코팅제로 나뉘고, 주로 플라스틱 렌즈는 폴리실록산을 이용한 거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침지법이라고 하는 디핑을 사용을 하고, 용액을 이용을 해서 렌즈를 용액에 담갔다가 빼서 그거를 이제 좌회선 램프나 오븐에서 열적인 방법으로 경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 하드 코팅이 한 후에는 착색이 가능하고, 그 위에 AR 코팅이 들어가면 착색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울 안경 렌즈 코팅은 자외선 및 청색간 흡수 렌즈, 말 그대로 이제 유해 강선을 차단을 해주는 렌즈인데, 일단은 먼저 빛은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특정한 파장을 가지고 진동하는 에너지파이다.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서 감마선, X선, 아니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선, 텔레비전, 아니면 라디오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제 빛이 조금 나뉜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고,
이제 감마선은 태양의 지표면과 같은 곳에서 핵방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X선은 방사선 물질 또는 핵반응에 등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리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은 주로 태양에서 생성이 되고 인공적으로도 생성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파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인 빛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빛은 파장에 의해서 여러 종류로 나뉘고, 그 나뉘는 종류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요즘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 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뉘는 거고, 이 가시광선 범위가 이제 400에서 700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그냥 가시광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그거잖아요. 빛의 이제 스펙트럼인데, 그래서 일단은 400에서 700 정도 되는 파장의 이제 가시광선 범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UV, 자외선이라는 거는 400보다 더 작은 파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은 400보다 더 낮다. 380 이하라고도 불리고, 가시광선보다는 파장이 더 작은, 그러니까 380 이하를 이제 자외선이라고 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자기파 중 자외선이란 단파장의 가시광선과 접해져 있으며 약 380 나노미터보다 파장이 더 짧다. 그래서 그 더 짧은 파장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UV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자외선, UV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외선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전체 태양광선의 약 6% 정도이고, 자외선은 일반적으로 그 파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UVC. 요거는 200에서 280 나노미터. 가장 이제 자외선 중에 파장이 가장 짧고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으로 불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오존층에 의해서 걸러지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암의 원인이 되며 세포를 완전히 파괴함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외선 중에 UVC는 파장이 가장 짧은 부위인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암에도 안 좋고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준다. 하지만 다행인 건 대부분 오존층에서 걸러진다. 이게 UVC고요. UVB는 290에서 320 나노미터입니다. 요거는 대부분 각막에서 걸러지는데, 그러나 장시간 노출이 되면 각막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표면에 강하게 작용하여 피부를 빨갛게 이제 익히고 세포의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를 증가시켜 주름과 주근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UVB는 대부분 각막에서 걸러지는데, 아무래도 각막에서 걸러지긴 하지만 굉장히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염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이제 주근깨나 주름이 좀 생길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UVA. 요거는 290에서 320 나노미터. 요거는 이제 오존층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지표면에 도달하며 피부에도 깊숙하게 침투합니다. UVB보다 에너지는 다소 약하나 창문, 커튼, 구름 등을 투과할 수가 있고 날씨나 계절에 거의 상관없이 지표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장시간 노출 시
백내장과 노인성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 UVA라는 거는 파장이 긴 축에 속해요. 자외선 중에서. 그래서 뭐 UVB보다는 에너지가 약하나 이제 좀 깊게 침투가 가능한 거죠. 창문이나 커튼, 뭐 구름 등에서도 이제 투과가 다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장시간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나 노인성 황반병성 같은 안질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면 UV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UVC는 280나노미터 이하다. 파장이 가장 짧고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 이 오존층에서 차단이 됩니다. 걸러집니다. 그리고 UVB는 이제 290에서 320이라 해도 되고 280에서 320나노메타, 그러니까 파장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대부분 어디서? 각막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각막염 중에 이제 이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UVA는 320에서 400나노메타, 파장이 조금 더 긴 편이고 UVB보다는 에너지가 약하지만 조금 더 깊게 침투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장시간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노인성 황반변성과 같은 안질환을 초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목적은 말 그대로 이 자외선이 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목적의 자외선 흡수제에는 벤조페논계, 벤조트리아졸계,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살리실산계, 니켈 페놀레이트계, 헬스계 등이 있으며 안경 렌즈에서는 주로 벤조페논계와 벤조트리아졸계가 사용이 됩니다. 유리 렌즈에서는 UV 차단 물질인 이산화세륨을 렌즈 재료와 함께 혼합하여 만든다. 이 이산화세륨은 조금 중요합니다. 유리 렌즈에서는 이산화세륨을 렌즈 재료와 함께 아예 혼합을 해서 유리 렌즈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렌즈는 이산화세륨을 이제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재료와 함께 혼합하여 용량해서 만들고, 플라스틱 렌즈에서는 주로 UV 차단대에 침지한 후 건조하는 방법으로 제조합니다. 최근 자외선의 심각성과 함께 안경 렌즈에 있어 UV 흡수 처리는 기본적인 렌즈 표면 처리에 해당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된다. 그래서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요즘은 UV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차단을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유리 렌즈는 이산화세륨을 아예 렌즈 재료와 함께 혼합해서 만들고, 플라스틱 렌즈는 UV 차단제를 침지시키고 건조시켜서 차단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외선 차단 렌즈를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청색광 차단 렌즈. 최근에는 뭐 요거와 관련해서 영상도 많이 나오고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서 요즘은 이제 청색광 차단 렌즈 혹은 뭐 청광 차단 렌즈, 뭐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고요. 일단 청색광이라는 것 자체가 블루라이트라고도 불리고 가시광선 중에서 380이나 500나노미터 사이에 푸른색 계열의 가시광선을 말을 하며 생활자외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거는 이제 가시광선의 영역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햇볕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대표적인 조명기구인 백열등 혹은 할로겐 등에서도 이러한 청색광이 있는데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2에서 7% 정도? 그래서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최근 이제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혹은 모니터, 핸드폰 등의 이제 청색광이 많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의 증가와 함께 이제 눈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많이 관심을 갖는 제품이에요. 코팅이고. 말 그대로 예전에 쓰던 이제 백열등이나 할로겐 등에서는 이제 청색광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이제 LED 등도 많이 나오고 TV, 뭐 핸드폰, 컴퓨터 모니터 이런 데서 이제 청색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청색광 렌즈 자체가 왜 뭐가 안 좋은데 라고 물어보시면, 자외선은 각막에서 대부분 흡수가 되지만 청색광은 대부분 망막까지 도달합니다. 따라서 장시간 청색광에 노출되면 안구 건조, 망막 손상, 백내장, 황만병성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색광 차단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을 사용하거나 청색광 차단 렌즈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청색광 차단 효과가 내는 기능이 다 있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진 전자제품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청색광 차단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청색광이라는 게 자외선과 달리 망막까지 도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청색광을 너무 지나치게 차단을 하면 색채의 왜곡, 생체 리듬이 파괴에 따른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청색광 차단 기능이 있는 거에서 기능을 켜게 되면은 굉장히 화면이 노래져요. 청색광, 이제 청색을 좀 차단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차단을 해버리면 색채의 왜곡 혹은 이제 생체 리듬의 이제, 이거는 뒤에 조금 자세히 나올 건데, 뭐 멜라토닌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청색광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이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청색광 차단 렌즈 중에서 이제 블루라이트 청색광 라인 중에서 이 380에서 459 나노메타는 이제 유해 청색광이라고 해서 시력 저하, 눈의 피로, 눈의 건조, 장기적 노출 시 망막 형상이나 황반변선이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유해 청색광이고, 460에서 500 나노메타에 있는 청색광은 이로운 청색광인데, 이게 이제 멜라토닌을 활성화해서 24시간 생체 주기 리듬과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해 청색광만 맞고 이로운 청색광은 투과가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청색광 중 400에서 600 나노메타 영역은 망막 손상을 유발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감소시키므로 차단율이 높은 게 좋다. 그러니까 유해의 청색광을 막는 게 좋고, 반대로 460에서 500 나노메타까지는 멜라토닌 활성화와 생체 주기 리듬과 숙면에 관여하기 때문에 차단율이 낮은 게 좋다. 그러니까 안 좋은 청색광은 차단을 하고 좋은 청색광만 이제 투과를 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청색광 차단 렌즈는 주로 이제 착색하는 법이 있고 코팅법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주로 착색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코팅법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 블루라이트 렌즈라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간혹 이제 좀 누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렌즈 자체가 투명한데 누런 게 있고, 약간 푸른빛으로 이게 반사가 돼서 보이는 게 있어요. 약간 푸른빛으로 반사돼서 보이는 게 이제 코팅법이고, 이제 약간 누렇게 보이는 게 착색법인데, 뭐 최근에는 그 누렇게 보이는 거를 조금 없애려고 약간 색을 넣어서 렌즈를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코팅법으로 하면 약간 푸른빛이 반사가 되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로 착색법이 사용이 되는데, 착색 재료로는 BPI 다이아몬드 다이 500에 550 용액 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광은 조금 더 쉽죠. 최근에는 이제 LED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해서 청색광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청색광을 차단을 하면 색채에 왜곡이 있고 생체 리듬이 파괴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유해 청색광, 안 좋은 청색광을 차단을 하고 좋은 청색광은 투과를 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조 방법은 착색법이 있고 코팅법이 있는데 주로 착색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